안녕하세요. 노동조합이 낯선 당신께 왜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려드리는 Y 노동조합의 진행을 맡게 된 김효중, 김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성명이 노동조합이 낯선 신규 입사자분들 혹은 이제 막 노동조합에 가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Y 노동조합이라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특별히 모신 분이 있죠. 바로 공동성명의 자문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님과 함께 왜 우리에게 노동조합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동성명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5월의 신지심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무사님, 인터넷이나 게임 업계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여전히 낯설고 생소한 단어인데요. 노동조합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단체이고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노동조합이란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든 것을 말합니다. 실제 상상을 좀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임금 올리고 싶으시죠? 네. 네. 그 임금을 올리고 싶을 때 사장과 1대1로 만나서 나의 연봉을 올려달라 협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렵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네,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임금 말고도 일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이 좀 생기기 마련입니다. 네, 그것을 노동자 개인이 회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몹시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힘이 역관계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동자는 다 같이 집단으로 뭉쳐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것은 또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게끔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나아가서 사용자가 노동자의 요구를 순순히 잘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때는 다 같이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그리고 교섭을 요구할 권리, 쟁의행위를 할 권리, 이 세 가지를 노동상권이라고 하고요. 이 노동상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자가 사용자와 1대1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 같이 집단으로 뭉쳐서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단체 행동도 할 수 있도록 좀 합법적인 무기가 주어진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 이 부분은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로 노사협의회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 근로자 대표를 두기도 하는데요. 노동조합이 이런 기구와 차별화되는 점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교섭이 아니라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 정기회의에서 다룰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노사가 같이 대등하게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은 복지와 보충 처리와 관련된 사항으로 좀 한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노사가 협의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또는 결과를 보고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노동조건에 관한 보다 더 다양한 사항들을 단체 교섭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교섭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것도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강제로 사용자를 교섭 테이블에 앉히고 우리 요구안을 듣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노사협의회와 구분되는 아주 큰 힘인 거죠. 여기서 근로자 대표라는 개념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자 대표는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탄력근로제, 선택근무제 같은 그런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에 서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합니다. 노동조합이 만약에 전체 사업장에 과반수의 직원이 가입되어 있는 과반수 노조라면 이 근로자 대표의 지위도 자동으로 노동조합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면 노동자 전체 과반수가 선출한 사람이 근로자 대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나 요건이 법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허술한 제도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근로자 대표를 세우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연근무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노동자에게 아주 많이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조가 되어서 근로자 대표가 된다면 이렇게 악용되는 것을 막아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되죠. 지금 노무사님께서 노동조합의 권리를 설명하시면서 단체 교섭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쓰셨는데요. 단체 교섭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하는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교섭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 교섭의 목적은 바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단체 협약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같이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단체 협약 안에는 임금, 노동시간, 휴일휴가, 휴직자 처우, 그리고 각종 복리후생 제도, 인사이동 승진과 같은 인사제도도 포함되어 있고요. 징계나 해고와 관련된 내용,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방지 내용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노동조건에 관한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이 각종 법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받고 있는데 단체 협약이 꼭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단체 협약이 꼭 필요합니다. 일단 효중님은 법에 대한 환상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체 협약만큼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단체 협약을 노사관계의 헌법이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법은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노동자를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 생각보다 빈 구석이 굉장히 많고요. 사용자가 있는 법마저도 피해갈 수 있는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사실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뒤늦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보다 한 발 더 늦게 변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최저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수준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정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 말고도 우리가 보통 사규라고 부르는 취업규칙, 그리고 우리가 입사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것들은 보통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대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동자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다수가 함께 해서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만큼 법보다 훨씬 유리한 것들을 따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해진 단체 협약을 또 사용자가 어긴다. 그때는 그 어긴 내용에 따라서는 노동청에다가 사용자를 처벌해달라고 진정이나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체 협약이 있는 사업장과 없는 사업장이 노동조건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 협약이 이렇게 일할 사람들의 권리를 잘 지켜줄 수 있는데 교섭을 한다고 해서 바로 체결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협상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잘 들어주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노동조합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든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든 게 쉽게 풀리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죠. 일단 사용자는 가지고 있는 자본의 크기 자체가 우리와 다르잖아요. 그리고 법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인사팀도 다수 여러 명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 자체가 일단은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형성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려운 싸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는 사용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네, 바로 뭘까요? 사용자는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이 없으면 생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기업, 일하기 좋은 기업 이런 이미지를 가지기를 원하기도 하고요. 스스로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다 같이 일을 멈추는 쟁행위를 한다는 것은 사용자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끔찍한 일인 거죠. 놀랍게도 이런 파업은 헌법이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다 같이 노동을 멈추고 사용자에게 피해를 줘도 된다라고 합법적으로 헌법과 법률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약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것이 헌법이 노동상권에서 단체행동권을 정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단체행동권을 아이언맨 슈트에 종종 비유를 합니다. 네, 아이언맨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아이언맨이 슈트를 입기 전에는 보통 어떤가요? 평범한 일반인인 것 같아요. 네,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언맨은 슈트를 입는 순간 전투력이 굉장히 놀랍게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단체 행동은 마치 노동조합에게 아이언맨 슈트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쟁행위까지 가지 않더라도 교섭에 힘을 실어주는, 교섭력을 좀 더 높여주는 그런 든든한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교섭 테이블에서 힘을 발휘하는 거는 노동자 위원장이 똑똑하다거나 아니면 놀라운 언변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조합원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 신뢰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뭉쳐 있느냐,
노동조합과 함께 언제든지 단체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것에 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조합이 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지, 어떤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지 신지심 노무사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동성명이 시작부터 달랐던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바로 공동성명은 전 계열사를 아우르는 노동조합으로 출범했는데요. 보통 노조하면 현대자동차 노조, 이렇게 한 기업의 노조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공동성명은 네이버의 40여 개 계열사에서 일하는 누구라도 가입할 수 있게 열려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 아닌 계열사 노조, 나아가 산별 노조가 가지는 힘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현대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금속노조라는 산별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하나의 지부입니다. 노동자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바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뭉쳐서 같이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약간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하나의 기업,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그 해의 임금 인상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노동 조건 개선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 후퇴할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종의 근본적인 문제나 근본적인 노동 환경 개선은 사실은 좀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이야기됐던 것이 장시간 노동이잖아요. 이 장시간 노동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포괄임금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포괄임금제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을 촉발하는 IT 업계들의 고질적인 문제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교의 오징어 잡이배에서 등불을 끄자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자회견도 하고 IT 업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공동의 목소리를 동시에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원도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법이 바뀌는 것까지 그리고 공동의 여러 큰 규모의 사업장들이 다 같이 동시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이런 걸로까지도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까지 IT 업종의 장시간 노동이 만연을 했던 이유는 IT가 사실은 그래도 되는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원래 그래.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랬고 다들 그렇게 일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모두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여러 사업장에서 이야기하는 IT 노동자들 덕분에 그리고 업종의 문제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 덕분에 사업장의 문제도 따라서 같이 바뀔 수 있었던 거죠. 업종의 문제를 개선하는 게 산별노조라면 공동성명과 같은 계열사 노조에 대한 노무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계열사 문제도 업종의 문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네이버 사측이 정말 효과적으로 세련되게 분열 분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인을 사업마다 다 따로 만들더라고요. 저는 공동성명을 자문하기 전에는 이 정도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로서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는데요. 심지어 운영법인도 분야마다 다 따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철저히 네이버에게만 좋은 구조입니다. 심지어 계열사 법인을 쉽게 합치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를 삭제해버리기도 합니다. 마치 모듈처럼 사용자의 입맛대로 운용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노동유연화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어요. 노동유연화란 쉽게 말해서 언제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 건데요. 네이버는 이거를 개인 차원이 아니라 마치 회사 차원으로 통 크게 노동유연화를 실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렇게 회사 자체를 분리를 해버리면 네이버는 책임에서 손을 떼기가 아주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네이버는 운영법인과 각종 사업법인들이 내는 수익에 의해서 또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에 의해서 네이버가 많은 것들을 창출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이렇게 이익만 되게 손쉽게 보고 막상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되게 옳지 않기도 하지만 저는 이것이 계속된다면 네이버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일어날 수 있는, 적용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네이버 사측과는 반대로 최대한 계열사 모두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연대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만은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네이버 노동자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 되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할 때 힘이 약한 노동자들이지만 함께 뭉치면 아이언맨 수트를 입은 것처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성명이 계열사 노조로 함께할 때 우리의 힘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또 나아가 선별 노조로 뭉쳐야 IT 산업 전체의 환경을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노무사님, 오늘은 노동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앞으로 공동성명 조합원분들과 함께 노동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입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노동자, 신뢰받는 네이버, 함께하는 공동성명, 서로를 지키는 가장 큰 힘, 노동조합에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지금까지 공동성명의 김효중,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